그 서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빠뜨렸네요. 그 발리코에서 뭐 서버가 없다, 뭐 서버가 50대라는데 뭐 서버가 어디가 있냐, 뭐 이 얘기를 엄청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서버라는 거는 일단은 하나의 매개로 보시면 돼요. 매개. 사람들이 서버 하길래 뭐 PC도 서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산팀에 들어가면, 전산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 크게 돼 있는 박스채로 돼 있는 그거도 서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USB도 어떻게 보면 서버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서버의 개념이 그런 서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잖아요. 인터넷. 그러면 PC를 뭐 파워온해서 PC를 부팅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행을 만약에 인터넷 뱅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인터넷 뱅킹 하려면 자기 아이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디를 치고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아이디를 치고,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들어갔는데 국민은행에서 로그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잖아요. 그 단계에서 용어를 뭐 SS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큐리티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부분을 이제 우리가 흔히 웹 서버라고 일단 얘기하거든요. 웹 서버. 그 웹 서버의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통신, 그 통신 사이에 뭔가가 보안 때문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컨텐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CDN이라고 해요. 콘텐츠. 그 콘텐츠를 하나의 또 서버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거는 보안에 있는 하나의 컨텐츠 서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웹이나 이런 거 다운받잖아요. 그러면 다운받는데 그 다운받는 그 공간 있죠. 우리가 다운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운받는 그 공간도 어떻게 보면 CDN이에요. 서버예요. 노드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 발리코의 그거는 서버가 없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상식이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보안적으로 HTTPS가 붙거든요. 그 S가 Security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근을 하려면, 내가 은행에 회원을 가입하고 접근을 하려면 나에 대한 인증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인증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해커들이 다 보는 거야. 이렇게 있다가 인터넷 프로토콜을 딱 들어가는 거고, 네트워크 구간으로 움직이거든요. 보다 얘 아이디 이거네. 도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뭔가 하나를 만들 거잖아요. 프로토콜을 하나 만든 거예요. SSL을. 그걸 TLS라고 하는데, 이제 변천되면서 그게 이제 웹 보안에 있는 하나의 그 보안 시큐리티의 어떤 매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다 SSL 자체를 설치를 해요. 그것도 하나의 라이센스 키가 있어요. 그래서 SSL 그 암호화 키를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보안 회사가 더 좋아. 우리는 그냥 로그인 방식만 하면 그냥 바로 돼. 에이전트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네
회사를 광고하면서 그런 거를 선전을 하죠. 자,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냐? 네? 자체적으로 그 서버 해당 서비스를 하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그 서버에 보안 서버가 있을 거잖아요. 그 보안 서버에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해커들이 왔을 때 다 걸러내요. 예를 들어서 디도스 공격 오면 은행 서버가 죽잖아요. 그걸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블록체인 다이어리에서 얘기했던지 크라우드 페어라고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보안 솔루션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탑재를 시켰으면은 해킹을 안 당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 다이어리에 제가 그런 부분들도 다 말을 하고 이해를 시켰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만약에 그 발리코의 모 대표가 만약에 블록체인 다이어리를 읽었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 절대 안 나오죠. 모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블록체인 다이어리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었대요. 전문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관심을 갖게 되면요.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냥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 조금 듣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 지식 이만큼밖에 없다는 거 다 틀려요. 네. 그래서 서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그 서버가 그 우리가 SSL 그 myssl.com 들어가면 그 한국 주소가 나오잖아요. 한국 주소가 자꾸 어디지? 뭐 여의도로 나왔다가 뭐 다른 주소에 나왔다 막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그 기술진들이 프록시 서버를 둬서 IP를 변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쳐보면 한국 IP 주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본사는 미국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건 다 그 정도의 다 기술력이 있고 다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면 뭐 DNS라고 하고 네임드 서버라고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용어들을 일단은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막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블록체인 다이어리에도 얘기했던 거 크라우드 형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이제 블록체인 다이어리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궁금증은 아마 풀렸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IP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실제적으로 해커들은 자기가 가장 쉽게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털거나 아니면 해당 코인을 털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기 뒤에 흔적을 안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 남기려고 IP를 변조시켜서 IP를 박아놓고 도망가요. 그거를 이제 프락시 서버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만들어 놓고 가상 IP를 심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리얼 IP나 이런 것들을 변조해서 찍고 나가거든요. 제가 옛날에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서 한 3년 정도 LG에 근무했었을 때 그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제가 DB 분야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3주 근무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전산정보과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당신이 DBA냐고 DBA라고 했더니 근데
메이플 스토리라고 그때 이제 그 게임 회사가 있었는데 그 게임의 그 게임 머니를 원래 사고 팔고가 됐었거든요. 그걸 엄청 털어갔대요. 그러면서 강남구청 IP를 찍고 그래서 조사를 받은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은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4차 혁명이 이제 오잖아요. 기술력이 이제 진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화이트 해커가 있으면 뭐 블랙 해커가 있듯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런 걸로 과연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심각하고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해야 될 내용들은 일단 다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냥 백날 기다리고 있으면 1년이 될지,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의 자산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라인별로 그룹별로 진행하는 것들은 알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여기에 블록체인 다이어리 방과 그리고 이제 폴더를 하는 회원들이 배신행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기는 지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리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했었을 때 이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레오랑 아니면 김종인이랑 아니면 기술진들이 과연 얘네들이 데이터상에서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열심히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야 이거 봐라 나 몰라 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나갈까 봐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국제적으로 어떻게 풀 거냐 그런 부분들도 저도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손을 좀 벗어 좀 해주시겠습니까? 궁금하신 분 없으세요? 아니. 그냥 할게요. 네. 데이터는 이제 충분히 그동안 과학을 들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각 카톡방이든지 밴드방에서 하는 여러 가지들의 정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정부에는 12월 16일 날 네. 컨퍼런스가 열린다. 그때는 네. 내용이 들어온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사실인지 찌라시인지를 모르겠죠, 저희가. 네. 답답해서 네.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저는 그런 데서 위젯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거는 전혀 100%안 믿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블록체인 다이어리방을 지금 5개월 동안 하면서 찌라시를 받아서 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거짓으로 증명이 됐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라든지 어떤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증거들 있잖아요. 증거들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설득력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찌라시나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100% 믿지 마시고 그 근거가 어디 출처가 어디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속아 안 넘어가고 그냥 본인의 이제 그 판단하시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 궁금하시면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제가 일일이 다 상대를 해드릴게요. 네, 하루에 한 5통, 6통씩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다 답변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블록체인을 쭉 해보고 IT 업계에 한 20년 이상 또 경험을 했고 또 그 국제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도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아는 한도에 의해서는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없으시면 뭐 마치시고 각자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커피를 뭐 드실 분 드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블록체인 다이어리 세미나 3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